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분주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구리시 자원봉사센터의 안부콜센터입니다. 여보세요? 우리 안부콜센터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이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딱 하면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게 자원봉사라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비타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 말 한마디, 제 눈빛, 제 웃음소리 이런 것들을 전화로 송신을 하면서 아니면 자원봉사라는 게 전화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만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누군가가 저의 에너지를 받고 더 기쁨을 찾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제 혼심을 담아서 열심히 참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온 황의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26년째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 보면 제가 거의 나이가 가장 어려요. 근데 항상 나이가 어린데 이렇게 나와서 봉사 같이 활동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저도 같이 활동하고 계신 봉사자들 같이 그런 분위기를 좋게 함께 활동해 주시고 저를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6시까지니까 어머니 오늘 그래도 꼭 마시세요. 왜냐면 요즘에 독감이 그러면 일단은 어르신들은 이제 그 보이시핑이다 뭐다 해갖고 그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저를 먼저 밝히는 게 최우선 저거였고요. 그 어르신들 그 목소리만 듣고서도 어르신의 이제 이렇게 편안함, 건강 같은 문제점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생리를 해본 적이 없어. 그 말하는데 제가 슬펐어요. 잘라줄 거죠? 여성으로서 생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릴 때 좀 튼튼하게 태어나질 못해서 그걸 적출을 하나 했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첫 생리를 치르기도 전에 자기는 자궁을 없애는 수술을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리를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결혼도 포기하고 가족도 나중에 포기해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으며 경로당이나 이런 사람들 모이는 데는 절대로 안 가고요. 그러면서 누가 손주 얘기나 자식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그 이야기를 절대로 안 듣는데요. 근데 듣다 보니까 공감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거를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공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 이야기에. 내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분이 좀 기억에 남고 그분이 마지막에 전화를 끊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구리 자원봉사센터의 안보콜센터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해. 그러세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사람은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야. 외로워서 죽지. 근데 이건숙 씨 같은 사람이 나한테 내가 뭐라고 전화를 이렇게 매주 한 번씩 통화를 해서 내 마음을 살피고 나를 챙겨주는지 너무 고마워. 그런 얘기할 때 제가 좀 마음이 왔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예, 그러시구나. 네. 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브리지 자원봉사자. 네, 네, 아무데나 맞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잘 계셨어요, 어르신? 아, 예, 그러셔요, 아버님. 예. 목소리로만 만나는 관계지만 사연을 듣고 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82살 잡순 어머님이었는데 아버님이 치매 4급 판정을 3년 전에 받았는데 요양원에 보내시지 않고 본인이 집에서 케어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인도 발바닥에 혹이 나서 그걸 제거 수술을 했는데 아직도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해서 두꺼운 양말을 겹으로 신어야 되고 또 푹신푹신한 신발도 신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분이 이제 두 분한테 주어지는 국가에서 주는 그런 노인 수당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서 요양보호사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82살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자녀분은 안 계십니까 했더니 걔들도 자기 살아야지 그래 손 벌릴 그런 처지가 못 돼서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낙방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낙방하셨다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재도전을 하신답니다. 두 번 1교시, 2교시 시험을 보는데 1교시는 아주 잘 봤는데 2교시에 2문제가 부족했답니다. 네, 그래서 낙방했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과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5일 날 그분 다시 요양보호사 재도전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초에는 꼭 전화를 드리려고 해요, 그분께. 예, 제가 안보전화 하면서 기억에 제일 남았던 그 어르신은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 목매인 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남편분이 어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누구나 한 번쯤 그 이별이 있지 않느냐고 또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그 아버님께서도 더 좋은 곳에 가실 수 있으니까 마음 편히 보내드리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래도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조금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식사도 더 잘하시고 그러고 계셔야 자녀분들도 편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통화 대상자의 느닷없는 부고 소식. 거의 모든 자원봉사자분들이 한 번쯤은 접하셨다고 합니다. 감정 노동을 하는 자원봉사자가 모인 안부콜센터. 안부콜센터는 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요즘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보다 외로워서 자살 시도를 하거나 또는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안보콜은 외롭고 우울해하시는 어르신들께 말벗도 해드리고 일자리, 요양 등급, 더 나아가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려주므로 어르신들에게 삶의 작은 희망의 풍차가 되어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기다려지고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하는 생각도 하신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드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님이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시간도 잘 가고 외롭지도 않고 힘이 생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요. 이야기를 참 잘해주셔요. 당신님이 일주일에 있었던 이야기와 당신님이 생각했던 거, 당신님이 해줘야 될 이야기 그런 걸 정리해서 말씀을 잘해주시더라고요. 네, 안부콜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불효했던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르신들께 안부 전화를 드리면 정말
반가워하시고 너무 좋게 고맙다고 해주시니까 앞으로도 꼭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안부콜센터의 활동은 전화를 받으시는 수혜자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께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힘들고 또 겁도 나고 사람 대면하는 위치가 저희는 콜센터 안에서 봉사자분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은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을까 했는데 서로 봉사자분들끼리 청결하게 소독 관리 잘 해주시면서 서로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분들이 전화 드릴 때는 또 돌아가셨다는 분들 얘기도 들었을 때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또 지금 울적도 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봉사자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센터 운영에 또 운영자들 분들도 또 같은 마음으로다가 서로 저희한테 격려도 해주셔서 그런 힘으로다가 콜센터에 지금까지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그냥 나라도 나와서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있는 또 봉사자분들이 더 열정으로 해주셔서 그분들이 있기에 저도 같이 하는 거죠. 예, 나름 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지만은 특히 이 안부 전화를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경험들이 그 나이 드신 분이 살아온 그분들의 어떤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나이를 먹어가는 중이라 그 어르신들의 어떤 그 가르침되는 말도 있고 나름 봉사에 더욱더 재미를 느끼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즐겁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아주 좋아요. 어르신들이 누가 전화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 안부 전화를 해서 또 마음의 아픈 것도 달래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름 그 상대방도 많은 그 전화의 위로를 받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부터도 되게 우울하고 속상할 때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줬을 때 되게 마음이 위안이 되고 좀 불편했던 게 좀 이렇게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지치고 있을 때 콜 봉사 끝나면 그러면 저한테는 오히려 그런 에너지가 충전되고 저에게 있어 안부콜은 제2의 인생 자막을 설계해준 고마운 곳입니다. 아무튼 안부콜을 하면서 저는 더 많이 평화로워졌다고 할까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봉사자로 참여했지만 실은 제가 제일 큰 수혜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콜센터가 너무너무 좋아요. 봉사하면은 행복하거든요. 힘도 생기고요. 나에게 자원봉사란 삶의 원동력이다.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얼어붙은 무관심과 냉랭한 말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그나마 살만하도록 삶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건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투박한 체온이 담긴 안부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